야, 너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사는데, 어제까지 2,500원이었던 게 오늘 2,800원이래. 점심 먹고 주유소 갔더니 기름값은 또 올랐어.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세상 모든 것들의 가격표만 바뀌는 걸까? 이게 다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 때문이거든. 내 통장이 통장이 되는 걸 막을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난 환율이랑 우리 자산이 어떻게 박살나는지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서민경제학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약속하는 거야. 봐봐, 환율 1,400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엔 1,200원이면 한 달러짜리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1달러를 사려면 1,400원을 줘야 한다는 소리야. 아니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딱 세 가지만 알면 돼. 첫째, 미국이 미친 듯이 금리를 올렸어. 미국 은행에 돈 넣으면 이자를 5% 넘게 주는데 한국은 3%대야. 너 같으면 어디에 돈 넣을래? 당연히 달러 사서 미국에 투자하지. 그러니 달러는 귀해지고 원화는 똥값이 되는 거야. 둘째,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세상이 불안하면 사람들은 뭘 찾을까? 바로 안전자산. 그리고 그 안전자산의 왕이 바로 달러야. 금이나 엔화? 걔들은 이제 달러 앞에선 쩌리짱이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 우린 석유 한 방울 안 나잖아. 반도체 팔아서 번 달러로 원자재를 사와야 나라가 돌아가. 근데 환율이 오르면 똑같은 양의 석유를 사오는데 더 많은 원화를 퍼부어야 해. 무역 수지는 적자가 나고 기업은 힘들어지고 악순환의 시작인 거지. 이쯤 되면 다들 그 생각할 거야. 이거 1997년 IMF 때랑 비슷한 거 아니야? 맞아.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어. 그때도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았고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했지.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바로 외환 보유고. 쉽게 말해 달러 비상금이야. 97년엔 이 비상금이 거의 바닥나서 나라가 부도난 거거든. 근데 지금은 4천억 달러가 넘어. 세계 9위 수준이야. 든든한 방패가 있는 셈이지. 그래서 정부나 전문가들이 제2의 IMF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IMF 같은 국가 부도 사태는 안 올 수 있어. 근데 그게 너의 위기가 끝났다는 뜻은 절대 아니야. 진짜 위기는 국가 부도가 아니라 바로 개인의 자산 붕괴거든. 진짜 위기는 이거야. 나만 가난해지는 세상. 봐봐. 똑똑한 부자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자산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바꿔놨어. 미국 주식, 미국 부동산, 아니면 그냥 달러 예금으로. 그 사람들은 지금 환율이 1,400원이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15% 수익을 본 거야. 근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때? 99급도 원화 자산이잖아. 예금, 적금, 국내 주식, 부동산,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내 자산도 같이 녹아내리는 거지. 이게 심리적으로 더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알아? 내 통장 잔액 숫자는 그대로거든. 월급 300만 원은 여전히 300만 원으로 찍혀. 그래서 위기를 잘 못 느껴. 하지만 그 3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아이폰, 커피, 자동차는 점점 줄어드는 거야. 이걸 구매력 하락이라고 해. 우리는 지금 숫자는 그대로인데 가치는 소멸하는 기이한 착시 현상 속에 살고 있는 거라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통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가 딱 세 가지 있어. 첫째, 공포에 질려서 패닉 셀링. 환율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즉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갖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다 팔아치우고 현금을 쥐는 거야. 근데 그 현금이 바로 가치가 제일 빨리 떨어지는 원화라고 불타는 집에서 재를 들고 나오는 꼴이지. 둘째, 뒤늦게 묻지마 달러 매수. 뉴스가 1,500원 간다고 떠드니까 1,450원에 부랴부랴 달러를 사는 거야. 이건 심리적으로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미싱 아웃 때문인데 보통 이런 분들이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떨어지면 손절하고 땅을 치고 후회해. 마지막 최악은 아무것도 안 하기. 에이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난 잘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건 정상성 편향, normalcy bias 이라는 심리적 함정인데 위기 상황에서도 평소처럼 괜찮을 거라고 믿어버리는 거야. 근데 끓는 물 속 개구리처럼 진짜 위험은 천천히 다가오거든. 자, 그럼 이제부터 긴급 비상대책을 알려줄게. 첫 번째는 달러 방패를 만드는 거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내 월급의 10% 정도를 꾸준히 달러로 바꿔서 달러 통장에 넣어두는 거야.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험이야. 보험.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 그럼 미국 대표 지수 ETF에 투자하는 거지. S&P 500을 추종하는 SPY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 같은 거. 이건 달러로 직접 투자하는 거라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까지 덤으로 먹는 구조야. 이게 바로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두 번째 대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발상 투자야.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 바로 수출 기업들이야. 똑같은 흔달러짜리 물건을 팔아도 예전엔 1,200원 벌던 걸 이제 1,400원 버는 셈이니까. 자동차, 반도체, 조선 같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 기업들 중에 펀더멘탈이 튼튼한 놈으로 골라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지. 물론 이건 공부가 좀 필요해.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첫 번째 방법인 달러 자산 확보에 집중하는 게 맞아. 자, 정리할게. 제2의 IMF는 안 올 수도 있어. 하지만 개인 자산의 IMF는 이미 시작됐어. 이럴 때일수록 공포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내 자산을 지킬 방패를 준비해야 돼. 오늘 내가 말한 달러 보험, 그리고 역발상 투자.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넌 최소한 끓는 물속 개구리는 면할 수 있을 거야.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다들 힘든 시기인데 같이 살아남아 보자고. 파이팅!